민간 임대 아파트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게 좀 아니,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좀 애매하게 민간 임대 아파트 나는 안 하면 바보다 그래요? 라고 생각은 해. 근데 따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이 있거든요. 거기 그 법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막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모르니까 이제 상담을 해주시는 그분의 얘기를 듣고 이제 판단을 한단 말이지. 근데 기본적으로 민간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말하는 것보다 한 2에서 3년 정도 더 걸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가셔야 돼. 예전에 내가 나도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을 해봤지만 내가 그때 했던 이유는 거기가 입지가 너무 좋았어. 말도 안 됐어. 그리고 그런 법령이나 이런 것도 내가 생각했을 때 기준에 다 통과가 됐어. 그래서 여기는 내가 소개를 해도 요거 안 먹겠다. 소개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내가 정직하게 소개만 한다면 라고 생각을 갖고 거기는 소개했었어. 그 외에는 난 잘 소개를 안 했어. 현장 같은 경우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들리는 말로는 되고 있다고 하고 있어. 밀리지도 않고? 밀렸지. 그게 잘 되는 건가요? 왜냐면 난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아니 밀렸는데도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이 민간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진행만 되고 있으면은 잘 되고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집을 가고 싶어. 괜찮은 것 같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계획표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때 그걸 안 해버리면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밀릴 수도 있어요. 감안하시고 하셔야 돼요. 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밀려버리면 불안해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잘 된 케이스도 굉장히 많지만 안 된 케이스들도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가면 다 예정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예정이란 말이 참 그게 참 그죠.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자면은 민간 임대 아파트는 진짜 안 하면 바보야. 안 하면 바보야. 근데 내가 이거를 요거 조건을 따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서 내가 상담을 받아보면은 뭐 이게 어떻게 될 거고 뭐 몇 년 전에 하잖아. 그거에 2, 3년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셔야 돼. 일단 기본 그 스탠스가 있으시면은 민간 임대 아파트를 하시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하면 안 돼. 절대. 속병나. 내가 마음을 다 먹었어. 임대 아파트 할 거야. 그래 오케이. 2, 3년 그래 오케이. 기다릴 수 있어. 기다릴 수 있어. 탑이 엎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신탁사에 보통은 이제 우리가 돈을 집어넣는단 말이야. 신탁사에 돈 들어간 거 말고 이제 얘네가 그 운영비라고 해서 또 따로 이제 돈을 받거든요. 운영비만 날리고 신탁사에 들어간 돈 같은 경우는 보호를 좀 받을 수가 있지. 얼마나 돼요? 그거는 이제 그때 현장마다 다 다른 거니까. 아예 없을 수도 있잖아. 신탁사에 돈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신탁사에 돈이 들어가면은 이 돈을 마음대로 못 보냈어. 근데 이게 사업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예를 들면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내가 공사 대금이 필요해. 그럼 신탁사에 요청을 하겠지? 그럼 신탁사에서 그거 확인한 다음에 공사 대금을 넣었어. 그럼 그런데 만약에 빠져나갔어. 그럼 지금 이만큼 빠져나갔잖아. 그 빠져나간 만큼은 보호를 못 받겠지. 이걸 안 하면 바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입지나 아니면은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돼. 조건이 진짜 말도 안 돼. 너무 좋아. 이것만큼 좋은 상품이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 근데 리스크가 크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된다. 안 하면 바보다. 우리가 이제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잖아. 확률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비싼 돈 주고 저기 일반 아파트 들어가는 게 확률이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적겠지. 근데 민간임대 아파트들은 확률적으로 그런 게 조금 더 높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대신에 내가 더 싸게 더 좋은 조건으로 내가 이거를 아파트 내 집 마련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거가 감당이 안 되면 이 사람이 받는 이 스트레스는 말도 마 진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견딜 수 없으면은 하지 마세요 라고 는 얘기를 해. 그냥 뭐 자세하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민간임대 아파트가 왜 좋냐라고 하면은 최저가 거의 원가의 이 아파트를 임대를 할 수가 있어. 확정 분양가야 보통. 확정 분양가라는 건 내가 10년 뒤에 이 분양가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야. 10년 뒤에 내가 이 금액으로 이걸 살 수가 있어. 우리가 10년 뒤에 이 화폐 가치가 완전 달라지잖아. 근데 확정 분양가 살 수가 있대. 얼마나 땡큐야. 근데 임대야. 내가 10년 동안 임대를 할 수가 있어. 월세만 내면 사는 거 어떻게 보면 임대 아파트처럼. 근데 여기 허그 부분까지 들어오네. 보호도 받을 수 있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전대도 되네. 월세도 줄 수 있네. 뭐야 이거. 그냥 일반 아파트야. 임대 아파트인데 월세 줘? 어떻게 그래? 임대 아파트인데 민간 임대 아파트는 그게 가능해. 이렇게 좋은 조건이 어딨어.
그냥 단지 10년 동안 나는 임대 아파트에서 그냥 살면서 10년 뒤에 내가 이거를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만큼 좋은 상품이 없다라고 난 얘기를 해. 안 하면 바보지 이거를. 생각을 해봐. 조건이 너무 좋잖아.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이거를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보통 땅이 몇 프로가 매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 사업이 정말 가능한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 시 이런 데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얘기가 나오겠지? 우리 사업 내준 적 없어요. 아직 몰라요. 거의 이런 식이야. 왜냐면은 잘못되면 이 공무원들도 투기 이쪽 관련된 뭐가 걸려가지고 문제가 생겨. 왜냐면은 정보를 준 거잖아. 그래서 이분들은 절대 좋은 얘기 안 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시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거 믿으면 안 돼. 일단 정말 내가 판단해야 돼. 아, 저 땅이 저곳이 사회 진행될까? 이걸 정말 판단을 많이 해야 돼. 내가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좀 주자면, 내가 지금 이 민간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기로 한 자리에 주택이 있다, 사람이 살고 있다, 대소성 피하면 좋아. 강제 집행을 하든 뭐 강제 수용을 하든 뭐 이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이 시간적 딜레이가 분명히 생겨.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확률이 더 크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옮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방금 말한 것처럼 계획대로 안 갈 확률이 커져. 사업이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하려면 주민 공란을 해야 돼. 이런 주민 공란이 되어 있는지도 봐야 돼. 주민 공란이 돼 있어. 그러면은 이 지역은 내가 뭐라 개발을 하겠습니다라고 여기서 이 사업체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 이 주변에다가. 그러면 여기다가 뭐가 들어오는구나라고 시에서도 알고 있는 거야. 인구가 50만 이하면은 그 지역은 좀 피하세요라고 또 좀 얘기를 해. 그 이유가 뭐냐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돼. 관광단체 그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용인의 민간 임대 아파트는 용인시에서 허락을 해주면 돼. 근데 오산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승인을 놔줘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또 이것도 딜레이가 되겠지. 착공회가 만약에 해서 넘어갔어. 착공해서 떴어. 그러면 됐구나. 올라가는구나. 맞아, 올라가.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야? 건축비가 문제지. 건축비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얼마가 들어가요, 뭐 얼마가 들어가요, 분명히 이런 얘기 할 거야. 근데 건축비가 올랐대. 그럼 뭐가 들어가? 추가 분담금. 추가 분담금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 추가 분담금에 대한 대책을 한번 물어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이 좀 시원치 않다. 그러면은 분명히 추가 분담금이 생겨. 어떠한 아파트가 민간인데, 그러니까 지주택이 이렇게 올라갔어. 근데 여기 도로를 뚫어야 돼. 그래야 이 진입이 가능해. 근데 옆에 있는 아파트가 건설이 된대. 이게 1년 반 정도 뒤에 들어온대. 여기 때문에 도로를 뚫을 수가 없어. 왜냐면 이 앞에 땅은 얘네 땅이야. 건설이 완료가 됐는데 이 땅을 뚫어야 뭐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한테 얘기를 해. 우리가 이 땅 먼저 개발할 테니까 추가 분담금 뭐 생깁니다 라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겠지. 그럼 사람들이 판단하겠지. 내가 1년 6개월 뒤에 입주를 할지 아니면 추가 분담금을 내더라도 내가 돈 내고 빨리 입주할지 이런 선택을 하라고 분명히 얘기해. 추가 분담금을 납부를 하고 1년 6개월 일찍 들어갔어. 그러고 나서 이거를 미리 내가 한 거잖아. 근데 내가 알기로는 추가 분담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2,500만 원인가 2천만 원을 다시 환급받았어. 왜냐면 뒤늦게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 땅인데 그거 미리 그냥 공사한 거잖아. 공사 대금이 지급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추가 분담금을 냈던 사람들한테 돌려줬어. 결과적으로 추가 분담금이 한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떠한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사업이 정말 1부터 Z까지 뭔가 계획이 있구나 라고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면 한번 좀 고민해 봐야지. 여기가 좀 애매한데 그러면 내가 10년 이게 2, 3년을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를 돈이 뭐 얼마가 묶일지 모르겠지만 돈이 묶인 상태에서 2, 3년을 내가 더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거 견딜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라고 난 얘기를 하지. 여기에 더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겠지만 큰 틀은 이거야. 내가 민간임대 아파트 나오는 현장들을 내가 좀 쭉쭉 보거든? 근데 입지가 정말 좋은 곳들이 몇 군데 있어. 그런 데들은 여기는 좀 버틸만, 그래 여기는 돈 넣어놓고 2, 3년 버틸만 해 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이 몇 군데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데 아니고는 나는 개인적으로 추천 안 드려. 이게 민간임대 아파트는 내가 보니까 현장들이 오픈을 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들 계약들을 하시더라고. 일단은 적은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 예전에 이제 민간임대 아파트 관련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건데 진짜 전화가 많이 와. 나 이거 했는데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요? 이미 하면 끝났어. 계약이 들어가면 계약서
뭐 취소 안 돼. 법적으로 개인이 회사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전에 조금 더 알아보시고 조금 더 체크하시고 계약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 나는 개인적으로. 한마디 하자면, 그러니까 기준이 딱 필요한 것 같아. 자신만의 기준. 여기가 정말 내가 필요한 입지인지, 땅이 정말 몇 프로 매입이 됐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 갈 수 있는지. 그 외에는 그냥 뭐 이렇게 모르겠다, 몰라. 너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여기서.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진짜 조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분한테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 아니? 반박씨? 당신 말이 맞습니다. 반박하지 마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